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는 환율 급변동에 따른 환 리스크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란 건 원래 계속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환율에 대한 목표는 환율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무빙 타겟으로 움직이는 목표를 두셔야 되고, 환율 어떤 특정 수준을 고집하는 건 좀 위험한 발상이죠.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수입하시는 기업이 환율은 떨어질 거야 하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이제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있고,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수출하시는 기업들이 저 떨어진 환율은 다시 상승을 해서 올라올 거야 라고 고집을 하고 계실 경우에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특정 수준을 고집하지 마시고 움직임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림을 잘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단가 부분인데, 단가를 처음에 얼만큼 산정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환 리스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적어지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합니다. 다소 작용하는 부분이겠지만, 본 그림은 제가 2017년도 8월 달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치의 차트를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캡처를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마침 제가 드린 설명에 부합되는 환율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걸 캡처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9월 달에 1150원까지 환율이 계속 급락을 하면서 2018년도 초반에는 이 수준까지 한 1050원, 60원 수준까지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2018년 6월부터 다시 환율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출하시는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환율이 1150원과 같이 높은 수준에서 수출 단가를 산정하려고 환율을 적용하시게 되면 수출 단가는 외화로 단가를 산정하셨을 때 많이 떨어지게 되죠. 환율이 높기 때문에 수출 단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을 하셔서 수출을 하셨는데, 정작 나중에 수출을 하시고 선적을 하시고 수출 대금을 받으신 후에 은행에서 환전하실 때 환율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게 되면 단가도 싸게 책정을 하셨고 환율도 떨어져서 환전을 하실 때 환차손도 많이 나시고 이중에 어떤 손실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수준의 환율을 가지고 단가 산정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전에 환율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수입하시는 기업이 2018년 6월 달에 환율이 낮은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수입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환율을 적용을 했다. 낮은 환율로. 이랬을 경우에 수입 단가는 올라가게 되죠. 단가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단가 올라간 거로 수입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수입 대금을 결제, 송금을 하실 때쯤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수입 단가도 높게 책정을 하게 됐고 환율도 높은 환율을 적용하셔서 결제를 하시기 때문에 이중으로 손실을 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낮은 게 무조건 갈 수만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이 수입하시는 기업 입장에서 1호부터 한 6개월 전에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내려왔다라는 걸 한 번쯤은 보시고 이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모습은 없어야 될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의 상황을 볼 때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 수준에서는 수출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물론 최근에 그 환율 상승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환율 면에서는 수출업체 입장에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수요가 부진한 상태이고요. 각국의 기업들이 조업이 중단이 되고 또 운송 제약에 따른 수출 물량 이동이 좀 제약을 받고 또 원부자재 조달에 차질이 좀 생겨서 환율이 오른 게 무조건 수출 기업의 반가운 현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환율 환경이 왔기 때문에 향후의 환율 방향성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이 환율을 좀 생각을 하셔서 수출 단가를 수시로 좀 산정을 해보시고 이에 대한 손익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환율의 수준에 따라서 이 높아진 환율에서 또 떨어졌을 때 그 수준에서 손익 시나리오도 변경해서 산출하고 관리하시면서 현재 상황에 대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수출 물량 확대에도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수입하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팬데믹 같은 현상에 의해서 급등을 하게 되면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입하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으시죠. 이미 환율이 급등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앞에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린 환율 동향 분석 거기에 그 5일치, 20일치, 60일치 그 평균 환율을 제가 그 데이터로 표로 보여드렸는데 그런 표를 수익기업 입장에서는 좀 관리를 하시면서 현재 환율 수준이 과거 평균치 환율 대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그 근접을 했는지 수입하시는 기업 입장에서 나름대로 좀 판단을 하셔서 단기적으로는 조기에 결제를 하셔야 될 물량들은 원하시는 수준을 산출하셔서 그 결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환율 수준을 가지고 계속 이 손익 시나리오를 산출을 해보시고 향후 그 중장기적인 어떤 상황에 좀 대처를 좀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수익 기업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리스크 관리를 하시기에 시장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지금부터 하나씩 데이터 관리를 하시면서 타이밍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숫자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수출하시는 기업이 10만 원짜리 상품을 수출할 때 달러로 단가를 얼마를 할 것인가를 조금 단순하게 제가 산출을 해본 겁니다. 환율이 1,300원일 때 10만 원짜리 상품은 달러로 환산을 하면 한 76불 정도가 나오죠. 근데 환율이 1,200원이면 83불이 나오고 1,100원으로 떨어지면 90원으로 이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일 때 수출 단가는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 거래를 하는 상대방 수입 기업도 이런 부분들을 전부 체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높다고 그래서 그 높은 수준에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좀 보수적으로 이 일시적으로 환율이 올라간 거에 대한 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낮은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고 수입 기업하고 어떤 절충을 벌이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수입 기업은 환율이 낮을 때 단가를 산정을 하시면 이렇게 수입 단가가 높아져요. 이렇게 환율이 올랐을 때 단가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데도 이렇게 높은 단가로 수입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단가를 높게 수입을 하시고 환율이 올라갔을 때 또 결제를 하시게 되면 낭패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환율이 낮게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환율의 어떤 움직임을 보시고 보수적으로 환율이 올라갈 거를 가정을 하셔서 그거를 반영을 하셔서 수입 단가를 처음에 책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단가를 처음에 책정을 잘못해 놓으시면
그 해당 그 수출권이나 수입권이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많아지시기 때문에 그 환율 움직임을 보수적으로 좀 보시고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는 환리스크 관리의 기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저기 그 이제 강의도 들으시고 세미나 같은 거 가셔서 많이 들으신 내용이긴 하겠지만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리스크 관리 기법에는 첫 번째 그 대내적인 그 관리 기법이 있고 두 번째 그 대외적인 관리 기법이 있습니다. 그 대내적인 관리 기법은 이렇게 나열한 5가지 매칭, 네팅, 리딩, 래깅, ALM,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고 또 대외적인 관리 기법은 선물한 거래, 그다음에 환변동보험, 기타 뭐 통화 선물이나 옵션 같은 거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외적 관리 기법에서 통화 선물이나 통화 옵션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그 거래를 하시기에 상당히 좀 제약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거래인 선물한 거래나 환변동보험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대내적 관리 기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칭이라고 하면 한 기업의 외화 자금의 유입 유출을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시켜서 받을 거와 줄 거를 같이 매칭을 시켜서 외화자금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을 부적으로 제거하는 기법입니다. 수출대금 받으실 때쯤 돼서 또 수입대금 결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대금 중에 일부를 달러로 외화예금에 넣어놓으셨다가 그거를 바로 수입대금 결제일에 인출을 해서 달러 대 달러로 결제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매칭 기법이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수출입 거래가 다 일어나시는 기업들의 경우에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원부자재를 수입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매칭 기법을 이용하시면 일정 부분은 환리스크를 내부적으로 제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계, 외화자산과 부채를 이제 상계하는 거죠. 해외 거래처하고 우리가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채권 따로 채무 따로 결제를 하시게 되면 그거에 따른 결제 비용 또는 추가 비용이 좀 발생을 하니까 서로 주고받을 거를 네팅, 상계를 해서 차액만 서로 주고받자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 부분만큼은 달러를, 엔화를 서로 사고 파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환차손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계는 대상 금액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법상 외국환 은행장한테 그 사전에 좀 신고를 하셔야 되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리딩하고 래깅 기법인데요. 환율 예측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향후 환율이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를 전제로 해서 수출기업 입장에서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고 예상이 되면 그 보유하고 계신 그 외화를 지금 매각을 하시지 않고 환율이 더 올라갔을 때 더 좋은 그 환율 수준으로 매각을 하시는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래깅 기법이죠. 그다음에 수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반대겠죠. 향후 환율이 떨어질 거가 예상이 되면 현재 그 해외에 있는 바이어한테 송금을 해야 되는 수입 대금을 좀 늦춰서 환율이 더 떨어졌을 때 송금을 하게 되면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래깅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리딩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이 우리한테 자꾸 불리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더 불리함이 오기 전에 미리 땡겨서 수출기업은 환율이 자꾸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땡겨서 외화예금을 매각을 하는 거고요. 수입기업은 환율이 자꾸 상승 모습을 보이고 추가 상승이 예상될 때는 미리 땡겨서 수입대금을 미리 결제를 하는 거죠. 다만 리딩하고 래깅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게 환율 예측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예측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손실이 반대로 커질 수가 있죠. 환율이 떨어질 거로 생각했는데 올라가거나 환율이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환율이 하락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당한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예측을 바탕으로 한다는 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대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은 이 세 가지를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관리 기법을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겠는데, 이 대외적 관리 기법은 이 해지라는 절차를 통해서 보통 관리를 합니다. 해지는 미래의 환율 변동이 우리 기업에 불이익을 줄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은행을 통해서 선물한 거래를 하시거나 수출 기업의 경우 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환변동보험을 청약하심으로써 미래의 환율 변동을 미리 제거를 하시고 수출입 계약 시점에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그 나중에 결제 시점에 환율이 오르고 내림과 상관없이 처음에 계획했던 환율대로 모든 게 자금의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우리가 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출입 기업이 계약 시점에 계획을 삼고 목표로 했던 영업이익을 미리 환율을 고정을 시켜서 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하고 환율을 픽스를 시켜놨기 때문에 환전 결제 시점에도 요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목표로 한 영업이익이 보전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해지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해지를 안 해놨을 경우에 수출 기업의 경우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환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 수출 기업은 이 매출액이 크게 줄어들게 되죠. 환율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10만 불 수출한 게 이때 환율이 1,200원이었는데 이때 환율이 1,15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달러당 50원에 해당하는 만큼 이 매출액이 급감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영업이익도 따라서 같이 급감을 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해지는 미리 환율을 좀 고정해서 목표로 한 영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전을 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수출 계약은 이제 이런 기울기를 가져요. 계약을 해서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 나는 거고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근데 환율이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은행하고의 선물한 매도 계약 아니면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을 계약 시점에 미리 해놓으시게 되면 이런 기울기를 갖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환율이 떨어지면 그 매출 손실이 나죠. 이만큼. 나지만 미리 높은 환율로 달러나 엔화나 유로화를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 환전 시점에 환율이 떨어져도 이 차이만큼 이 손실을 난 게 해지 부분에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근접하는 그런 결과를 보입니다. 오른쪽 환율이 올랐을 때 영업이익은 오릅니다. 매출액이 올라요. 장부상에. 그 대신에 환율을 또 너무 싸게 미리 팔아놨기 때문에 해지 부분에서 손실이 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결국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은 영역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출 계약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숫자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100만 불 수출 계약을 한 기업이 1,200원 정도를 요즘처럼 환율이 급등한 시기입니다. 1,200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 정도는 받아야 목표로 한 영업이익이 보전이 되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선적을 할 때 환율이 1,170원으로 떨어지고 나중에 수출 대금이 들어왔을 때 환전을 하려고 했을 때 환율이 1,163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그 계약한 수준으로 그대로 흘러갔을 때 이 수출 기업은 목표로 했던 1,200원과 선적 시점의 기준 환율 1,170원의 차이인 30원만큼 100만 불에 대해서 3천만 불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매출 손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적 시점의 그 환율과 나중에 그 수출 대금을 받았을 때 은행에서 환전한 환율 1,163원의 차이가 7원인데 100만 불 곱하기 7원 해서 700만 원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나오겠죠. 외환 차손으로 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700만 원의 실질적인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출 기업이
계약을 하면서 거래은행을 통해서 문의를 한 결과 3개월 또는 2개월짜리 만기 달러를 우리가 수출 대금 100만 불을 나중에 받으면 얼마에 매도를 할 수 있는지를 조회한 결과 1198원에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조회 내용을 듣고 이 기업이 거래은행하고 1198원에 선물한 매도 계약을 이 시점에 맺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기업은 이제 2번을 보시면 영업손실은 3천만 원 그대로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목표 이익 환율하고 그다음에 내고 시점 기준 환율하고의 이 차이만큼, 선적 시점 기준 환율하고의 차이만큼 30원에 대해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해지가 3,300만 원 이익이 나는데 미리 환율이 1,163원으로 떨어졌지만 1,198원에 미리 팔아놨기 때문에 이 날짜에 그 선물한 매도 환율하고 그 날짜의 기준율의 차이인 33원, 100만 불에 33원만큼 3,300만 원의 해지 이익이 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손실 부분이 3,700만 원에 대해서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해지를 하시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익 기업은 반대로 기울기가 모든 게 반대로 가죠. 아까 수출 기업은 이게 수출 계약이었는데 수입은 반대로 수익 계약이 이렇게 되고 이 환율 변동으로부터 수익 계약한 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기업은 은행하고 이번에는 선물한 매입 계약을 하게 됩니다. 선물한 매입 계약을 하게 되면 환율이 떨어졌을 때도 영업이익이 나면서 손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이 되고 환율이 상승했을 때 해지 이익이 영업손실 나는 부분을 커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전개합니다. 이 부분도 숫자로 한번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200원을 목표로 해서 수익 계약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1,200원 정도에 우리가 결제를 하면 목표로 한 영업이익이 보존이 될 수 있겠다라고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통관을 하고 결제를 하는 시점까지 환율이 최근의 모습이죠. 1,230원까지 뛰었습니다. 통관 시점에. 그 다음에 결제할 때는 37원까지 뛰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3천만 원만큼 손실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230원에서 결제할 때까지 환율 급등 7원에 대한 손실이 나서 3,700만 원만큼의 생각지 않은 손실이 났죠. 근데 이 수입하는 기업이 수입 계약 시점에 선물한 매입을 했습니다. 은행하고 계약을 했어요. 1,201원에 달러를 2달 있다가 사서 100만 불을 해외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흐름은 아까 수출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업 손실은 3천만 원이 났지만 해지 부분에서 환율이 1,237원에 급등을 했지만 1,201원에 미리 달러를 사놨기 때문에 1,400만 원은 선물한 매입률과 결제 시점 기준 환율 요 차이죠. 이 34원만큼 3,400만 원이 이익이 나기 때문에 해지를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손실폭을 거의 없게 이렇게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해지를 환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연간 발생하는 모든 수출입 계약건에 대해서 모든 건을 해지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을 해지를 해놨다가 환율이 우리 기업한테 유리하게 가면 좋은데 계속 불리하게 갑니다.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놨는데 미리 이제 앞으로 들어올 수출 대금을 모든 대금을 현재 환율 수준으로 다 팔아놨어요. 그런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이 수출 기업은 그 한 건 한 건 만기 돌아올 때마다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손실이 나타날 수 있겠죠. 내가 해지를 하지 않았으면 그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미리 하는 바람에 기회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처럼 이렇게 환율이 이제 급등락을 하고 변동성이 강할 때는 우리 기업이 100% 전체 물량을 해지를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는데도 전략과 전술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전략적 환리스크 해지는 뭐냐면 우리 기업 전체 물량에 대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전체 물량의 한 70% 정도를 우리가 해지를 하겠다. 큰 틀을 그리는 거죠. 기업 전체에 큰 틀을 그려서 우리 기업이 환율의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해지 비율을 70% 정도로 예를 들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환율이 자꾸 미리 달러를 파는 거래를 물량의 70% 정도를 은행하고 계약을 했는데 환율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럼 70% 정도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지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70% 수준을 낮춰야 되죠. 그래서 올해 70 수준을 50%, 40%로 좀 낮춘다. 그래서 해지 비율을 다시 좀 낮추고 만약에 환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해지 비율 올해 70% 하기로 한 거를 80%로 늘리도록 하자. 이렇게 해지 비율을 좀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의 어떤 전략적인 해지 전략이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 그 환율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술적으로 해지 비율을 좀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입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반대로 그렇게 되겠죠. 연간 전체에 대한 기본 해지 비율을 큰 틀을 결정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자꾸 우리한테 유리하게 올라갈 경우 수입 기업이니까 환율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해지 비율을 좀 올려야 되죠.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가는 거니까 미리 환율이 더 올라가기 전에 선물한 매입 거래를 미리 좀 비율을 올려놓는 거고 만약에 환율이 자꾸 하락을 하게 되면 처음에 전략적으로 한 70% 해지를 올해 하자 했는데 환율이 자꾸 하락하면 해지 비율을 50% 수준 정도로 좀 낮추자 하는 그런 유연한 탄력성을 좀 보이면서 이렇게 전략과 전술을 이 수익 기업도 같이 가미를 하면서 이 분기 정도에는 이런 걸 한번 좀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환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잠깐 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렇게 환율이 블랙스완 같은 상황에서 급등락이 심할 경우에 환리스크 관리 해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힘이 좀 드시는 면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호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입하시는 기업들은 그런 내용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긴급히 결제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평균 환율을 좀 관리를 하시고 환율 수준을 비교하셔서 환율이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하면 급한 결제권들은 결제를 하시고 향후 좀 조금 중장기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을 좀 하셔야 될 거로 좀 생각이 듭니다.